황산 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 2020년도는 희망의 새해가 될 거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2020년도에 도약하자, 잘 살아보세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2020년이 되자마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뭐 얼음장처럼 민심이 슉 이제 그 꽝꽝 얼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다들 언론에서 하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은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괜찮으니까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 왜 코로나냐면 태양이 보면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태양은 폭발하고 있거든요. 계속 폭발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폭발하는지 모르는데 천체 망원경 이렇게 보면 계속 폭발을 해서 거기서 분출하는 용암 같은 분출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빛이 막 펼쳐지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꼭 그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코로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코로나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동물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로 전염이 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인데 사람에게까지는 원래 이제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사람대로 어떤 인체에 바이러스 내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끼리 전염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면역력이 많이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면역력이 사람 속에서 생겨난 것에서는 많이 면역력이 좋아져서 괜찮거든요. 근데 동물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동물들끼리 돌아다니는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와. 대체로는 동물들끼리 이렇게 서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묻을 수는 있고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이 사람 인체 내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중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단백질 조합하는 이런 것이 체계가 달라서 굉장히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1000배나 더 돌연변이들이 잘 나타나는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켰는데 마침 사람에게 딱 누가 이제 먹거나 이제 이렇게 침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살아 있는 거야. 보통은 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다 사람 인체에 들어오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게 변종이 돼서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사람에 들어와도 그냥 안 죽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번식을 해. 혼자만 번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서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 몸에서도 번식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몸에도 번식하고 이래서 이제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인류는 뭐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전염병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렇게 부족 사회,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고요. 사람들이 농경 사회가 되면서 모여 살게 됐잖아요. 농경 사회가 되면 정착하면 또 서로 쌀이나 밀을 재배하면서 노동 집약적 그거를 하잖아요. 예전에 수렵을 하면 이렇게 고기를 낚시를 해서 아니면 야생 동물을 사냥을 해서 먹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인구가 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정착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라는 게 지금은 기계로 짓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지었잖아요. 농사 자체가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수확량이 많아져. 그 수렵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농사는 부지런하면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족 사회에서 나중에는 도시 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더 많은 식량들이 많아지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고, 예전에는 모여 살면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다 농사일에 집중했다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대표자가 나타나고 상업자가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상업자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관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늑대 같은 이런 야생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그러니까 가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닭이나 그 강아지나 뭐 이런 야생 동물들을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서 소 같은 말 같은 이런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쓰게 되고, 식량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농사일을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말 같은 거는 물류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가축하고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염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가축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를 해서 그대로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세 뭐 패스트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 몇천만 명이 죽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가축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그 전염병.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최근까지 20세기 되기 전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손을 씻어야 돼. 뭐 그 가축에서 전염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신이 발견이 되고 그랬던 거죠. 이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원정을 가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디언들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프로 남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물론 스페인 사람, 영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간 사냥하듯이 무슨 사냥하듯이 그 인디언들을 사냥도 했어요. 학살도 하고. 근데 그런 학살로 인해서 그 멸종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거의 멸종이라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 죽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많이 없어요. 왜 전염병에 걸렸냐면 서구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축하고 같이 지내면서 면역성이 많이 이제 면역력이 많이 가축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가축이 없어요. 거기 닭이라든지 계란 이런 게 가축이 없었다고요. 옛날에 말이나 소 같은 게 없었다고요.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뭐라는 말처럼 생긴 비슷한 노새처럼 생긴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가축이. 그런데 이 가축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유럽 사람들은 복균자라고, 몸에 이미 우리는 모두 다 바이러스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복균자인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서 유럽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정말 그거야말로 바이러스 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화학무기야, 생화학무기. 빌 게이츠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화학무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 하는 말이 자기 죽기 전에는 핵무기가 터질 것 같진 않대. 그런데 생화학무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생화학무기가 다른 게 아니죠. 전염병 같은 걸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화학 무기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다 죽게 되는, 마치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이 거의 뭐 빠른 시간에 싹 이제 많이 죽었던 것처럼. 자, 그래도 다행히 뭐 그때는 이제 이게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왜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지도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밝혀졌다고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가축에 있던 야생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돼서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 코로나는 변종을 잘 일으키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코로나로 유명한 바이러스가 이제 2003년 사스가 있었죠. 사스. 그때 이제 사스 중국에서 이제 출현해가지고 박쥐로부터 이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 사스는 사망자 한 8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요. 그렇게 걸리면 한 9점 몇 프로, 한 10% 가까이 치사율이 한 그 정도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하다가 처음에 언론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그런 말이 싹 사라졌죠.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 질병 학회에서는 벌써 한참 전부터 원칙을 정해놨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지역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우한 지방에 이 코로나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으니까 전염되는 폐렴. 그래서 우한 지방에 특이하게 전염되는 폐렴이 있다 해서 그것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변진되는 것이 좀 늦게 발표됐는가 봐요. 그래서 우한 폐렴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름을 이제 확실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NCOV인가 이런 학명을 지어주고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 거죠. 메르스나 사스도 똑같아요. 메르스도 박쥐에서 이렇게 박쥐에 자생하는 바이러스가 낙타에게 옮겨갔고, 낙타에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살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번식을 한 거죠, 사람 몸에서. 그래서 메르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메르스의 전염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많이 퍼지지도 않았어요. 중동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시에 삼성 의료원 모 의료원에서 이제 그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이 메르스가 전염되려면 저 폐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거의 뭐 가래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거 슉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지 메르스가 전염되는데, 당시에 병원 가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병원 가서 검사한다고 안에 저 폐에 깊숙하게 있는 이런 것들을 꺼내서 했으니 그때 전염이 우리나라 많이 됐고, 그때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 메르스에 잘 안 걸리는 건데 그렇게 됐다고. 근데 메르스보다는 전염이 잘 안 되고요.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더 높고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낮다라고 그러죠. 한 2.5% 치사율이. 사스는 한 10%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확산 속도는 사스보다 몇 배는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한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났고, 어제 날짜로 106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엊그저께 21명이 죽고 그 앞에 날은 15명이 죽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죽어 나갔고요. 확진자도 처음에는 몇백 명에다가 지금은 이제 5천 명이 육박을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서 이 신종 코로나라는 걸 먼저 알았다면 중국 그 공산당 정권에서도 빨리 대처를 했을 텐데, 이걸 아마 이제 이렇게 실권자들에게 정보가 좀 늦게 이렇게 됐는가 봐요. 원래 전체주의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독재라는 게
독재를 하면 사람이 수동적이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되면 사람이 능동적이 되거든요. 그 사회가 발전할 사회인가? 그 집단이 발전할 집단인가? 그 절이 발전할 집단인가? 아니면 그냥 얼마 있다가 쇠락할 집단인가? 아는 것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예요. 모든 실권은 다 왜 국가 원수가 가지고 있어. 그럼 독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수동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이렇게 창궐해도 지방에 있는 우한의 시장은 그 위에다 보고를 안 하죠. 왜냐하면 우한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라는 것을 독재하는 저 위에 그 자기 상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쁜 것은 다 덮게 되잖아요. 우한 시장이 그런 입장이면 우한 시장 밑에 있는 다른 그 관리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그 전염병은 빨리빨리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관리들이 몰랐던 거예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서 위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 중국 정부가 이걸 발표한 지가 며칠 안 돼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초에 이 우한 폐렴이 막 이렇게 우한 지방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로는 기사가 좀 떴어요. 이렇게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걸려서 이렇게 전염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걸 기사를 보면서 저 뭐 한 번씩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중국도 저러는 거네?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한 중국의 한 지역에 우한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잘 모르잖아요. 중국의 상해하고 북경이 큰 줄 알지 우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안 그래요. 상해보다는 작지만 상해만큼 크고 인구가 1,1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의 중심이요. 그 양자강과 한수가 만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통팔달 북경으로 가는 거, 뭐 광동으로 가는 거, 선전으로 가는 거, 상해로 가는 거, 충칭으로 가는 거 다 여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어찌 보면 중국 지도를 보면 제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이 터지면 바로 확산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한 지역에 뭐 그런 게 하나 생겼지 하는 그런 듯한 분위기였고 갑자기 이제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1월 초가 되니까 이제 비상이 그래. 그래가지고 1월 중순이 되니까 이제 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부는 우한시를 아예 봉쇄령까지 내렸는데요. 봉쇄하기가 어렵죠. 그 서울 같은 도시를 봉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통팔달된 물류의 중심지, 또 철강 사업의 중심지, 제조업의 중심지예요. 거기 무기 만드는 곳도 있고요. 생화학 단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 거기에 우한에도 있습니다. 그곳을 봉쇄를 했으니 뭐 난리는 정말 난리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 이게 안 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으려고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춘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설날을 춘제라고 그렇게 해요. 설날은 새해잖아. 우리 음력으로 보면 새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양력 쓰거든요. 음력을 잘 안 써요. 일본 가면 양력 쓰고요. 음력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사찰에서는 음력 씁니다. 우리 절에서는 음력을 쓰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력을 쓰는데 아직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양력을 쓰면서도 음력으로 하는 게 추석하고 설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날을 춘절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설날 뭐 새해 세배 뭐 세뱃돈 받고 새해니까 인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 날 양력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음력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서 이제 1월 달 2월 달은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중국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연휴가 더 길어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연휴예요. 그러니까 이때 연휴 기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또 여행을 떠나서 그렇게 가는데요. 이 중국 봉쇄를 하고 나서 보니까 500만 명이 이미 나가 있어. 남은 사람은 900만 명이래. 야, 세상에 500만 명이면 우리 울산만 해도 120만 명도 안 되는데 지금 500만 명이 이미 나가 있어. 춘절 때 다 나갔다라는 거죠. 봉쇄하고 그런다고. 500만 명 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한 근처에 갔고요. 나머지 30%는 전국으로 갔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도 갔는데요. 제일 많이 간 곳이 한국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일본, 태국 이런 데 제일 많이 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초비상이죠. 뭐 이렇게 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일찍 알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빨리 했으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공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온을 재고 또 이상 있는 걸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다 준다고 그러죠. 혹시라도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안내를 해준다고 그러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름 전부터 했으면 참 좀 낫지 않았겠나.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일찍 좀 이거를 세계에다 발표를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고 증상은 이런 거고 그렇다고. 이번에는 증상이 발열이 없어도 전염이 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 감지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열하지 않아도 전염돼 있고 또 전염한대. 예전엔 사스만 해도 발열이 있어야지 전염이 된 거고요. 이미 내가 전염을 받았다면 발열되지 않아도 상대에게 전염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무서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독감의 일종이라고, 바이러스니까요. 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치사율이 좀 높은 거죠. 더 아프고 많이 힘들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백신이 없어요. 그런 약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메르스도 아직 약이 없고요. 사스도 아직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글쎄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뭐 나도 의사가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는 면역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건강해야 돼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좀 위험해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몸 안에서 번식을 잘 안 하죠. 조금 아프다 말겠죠. 왜냐하면 이제 새 균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 백혈구, 적혈구들이 막 싸우겠죠. 원래 이제 감기라는 것이 외부적인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적혈구, 백혈구가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빨리 이제 끝나는 거고, 싸워서 지면 그렇게 아프다가 이제 죽는 거고. 근데 감기 정도는 대부분은 며칠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싸워서 이겨요. 다 보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좀 세다고요. 더.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덜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죽기까지는 잘 안 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걸리기 쉽고 잘 죽고. 그럼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생기발랄해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우중충하고 이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역력이 약해지죠. 사람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뭐 함해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누가 나를 욕해도 나한테 화를 내도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쫑크를 주고 그래도 아이 뭐 괜찮아 뭐 오늘 웃지요 뭐 그냥 웃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모함당해, 나를 누가 나한테 화를 내, 나를 누가 무시해 이런다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대출 엄청나게 많아서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배신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무시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러니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러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머릿속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늘 행복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늘 행복해요. 누가 날 때려도 행복해요. 누가 날 욕해도 행복해요. 그게 건강한 마음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 행복해 하면서 맨날 인스턴트 먹고 있고 이러면 이제 마음은 행복해도 몸은 가잖아. 난 행복해 하면서 맨날 소주 3병씩 4병씩 맨날 먹고 이러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문제가 있어. 난 행복해 하면서 맨날 줄담배 계속 피고 있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줄이고요. 그리고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를 많이 드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전통적인 음식을 먹으면 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 인스턴트를 잠깐 줄이고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코로나 다 가고 난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요. 코로나 올 동안은 하루 세끼 김치, 된장 잘 챙겨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청결. 청결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손 씻기. 2가지잖아요. 마스크 잘 하고 다니기, 손 잘 씻기. 손은 왜 잘 씻어야 되는지 알죠? 저희 불교 방송 올라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눌러야 된다고요? 저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요.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이걸 딱 눌렀으면 나도 이걸 누르고 나서 내 손으로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내일부터 코로나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손을 항상 씻어야 된다는 거죠. 문 여는 거 있잖아. 자동문 말고 문 미는 거면 뭐 다른 사람은 손 다 대잖아요. 역시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독감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하면 H 하면서 그래서 기침을 타고 코로나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멀리 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기침을 타고 한 2, 3m 정도만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를 꼭 마스크 하는 이유가 이제 공기에 떠다니는 코로나 많이 멀리 다니진 않아요. 옆에 2, 3m 정도.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묻은 것을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손 꼭꼭 이제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빨리 발견이 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전염병의 바이러스 해가지고는 큰 돈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내일쯤에 보내는 것 같던데요. 이미 미국하고 일본은 전세기가 떠서 자국민들을 데려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왜 내는데 국민이라면 제 이제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국민도 국민이고 영토 밖에 있는 국민은 도국민이죠. 도국민 영토 밖에 있다고 소홀할 게 아니라 영토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전부 다 애국자고 다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국토 밖에 있는 이런 제외 동포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국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로 전세기 띄워서 보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섭다.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왜 데려오냐. 그럼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들이나 딸이 거기 우한에 있어봐요. 그런 말 하겠어요? 빨리 될 거라고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이렇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데리고 오는 그 비행기 값 다 공짜 아닙니다. 다 내고 옵니다. 다 30만 원씩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뭐 이렇게
데리고 와주는 게 어디예요? 비행기 안 뜨는데 거기 지금 우한이 지금 봉쇄령 내려가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와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 떼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 가지고 모시러 가는데 또 오고 나서 혹시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오고 나서도 2주 동안은 격리 수용된다 하더라고요. 2주 동안 격리 수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 보낸대요. 2주 동안 거의 감옥 생활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디 가 있으려나? 어디 콘도에 가 있으려나? 어떤 격리 시설에 있다고 간다 하고 그래요. 병을 예방하거나 지금 이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 텔레비 켜면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시잖아요. 전혀 이렇게 참 수수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뭐 이렇게 화장하고 정말 수수하신데요. 왜 수수한가 봤더니 질병 관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초동 대처는 늦었지만 지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정말 그 대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병 걸렸다고 이제 밖으로 나갈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을 좀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